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 주제는 삼성전자, 현대차, 국제유가 폭등, 부동산 폭락 신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미 증시 3대 종목인 애플, 아마존, 테슬라를 보시면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 이 대표 종목인 이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똑같죠. 현재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이전 방송에서 앞으로 대장주는 갈아치운다, 바뀐다, 그 다음에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로 옮겨간다라고 제가 분명히 힌트를 드렸어요. 현재 최근 열풍 중인 주식들을 보면 웨디스나 아니면 클로벨스 아니면 AMC 아니면 게임스탑,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그러니까 여태까지 유행을 안 했던 중형 주식도 아니고 그보다 더 작은 소형 주식들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시각으로 빨리빨리 전환을 하고 내가 현재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도 그 다음 거를 내가 사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만 보더라도 지금 3266포인트에서 조정을 받고 현재 3200포인트대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도 힌트가 다 나온 거예요. 이 삼성전자 주가는 코스피 지수랑 다르게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죠. 삼성전자가 대장주였으면 사실 이런 식으로 갔어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죠. 대장에서 탈락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사실 제일 크다 그래서 사실 대장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가장 인기가 많고 수급이 좋은 종목이 결국엔 대장이에요. 2020년, 그러니까 2021년 1월 부근까지는 삼성이 대장주 역할을 한 건 사실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왜 대장주 역할을 못하냐? 대부분 이탈하고 있는 거예요. 이탈. 아무리 주변에서 10명 중에 3명이 계속해서 사고 있어도 그동안 보유했던 사람들이 계속 이탈하는 물량을 누군가는 또 받고 있고 약간 요런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평행을 이루고 가는 거죠. 사자도 있고 팔자도 있고 그게 동등하기 때문에 주가가 동등하게 간다.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약간 그런 위치죠. 그런데 문제는 코스피 지수가 삼성하고는 다르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갔어야 될 게 이렇게 갔다는 거죠. 이 물량들이 사실은 어디로 갔다? 삼성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많이 전향됐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나 대형주 같은 주식을 사신 분들은 실망이 엄청 커요. 그게 한국 증시를 떠나서 미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제 썸네일을 보면 국제유가 폭등, 부동산 폭락 신호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 이 증시가 어떻게 갈지를 예측할 수 있는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런 내용들을 사실 방송을 많이 했어요. 국제유가, 물가 상승, 그다음 부동산 폭락, 금리 인상, 정해진 수순대로 가고 있다. 다만 이런 부분이 한 달 만에 모든 것들이 완성작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몇 년간을 계획해서 몇 년 전부터 서서히 움직인다. 움직이는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다.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 언급을 드린 부분이고 올해로서 분명히 이제 뭔가 확실해졌어요. 이 내용들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이 부동산 폭락이 다가오고 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2021년도에 대장주 했다고 그게 앞으로 영원하겠다? 이게 바로 고정관념인 거예요. 이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전에 대략 한 40년 동안 50년 동안 전성기를 이뤘다고 앞으로도 전성기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노래방이 과거에 전성기였다고 앞으로도 전성기다? PC방이 과거에 전성기였다고 앞으로도 전성기다? 마치 이런 거예요. 삼겹살집이 예전에는 그렇게 잘 됐는데 지금 다 없어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유행이 바뀌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서울역, 수원역, 강남역 같은 곳에 가면 기본적으로 이 상권이라는 게 보장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 소비 심리를. 요즘은 이 번화가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돈 쓰는 문화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의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 로열티가 뭡니까? 유동 인구가 무조건 편의점에 들어가서 무조건 무언가를 사 먹는다. 이게 바로 상가의 로열티예요. 근데 지금 추세가 어떠냐? 메인 상권들에서는 사실 소비를 안 해요. 왜? 맨날 사 먹던 거, 맨날 아는 거, 그런 것만 파니까 이제 소비를 안 한다는 거죠. 정작 소비는 집에서 하고 있어요. 번화가라 그래서 상권이 보장된다? 이제 그런 시대는 사라졌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사실 이제 번화가 상권보다는 골목 상권이 대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진짜 번화가에서 돈을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은 사실 먹자 골목, 집 근처 상권 안에서 그 안에서 돈을 가장 많이 써요. 옛날에는 번화가에서 가장 많은 돈을 썼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런 대세라는 게 계속해서 바뀌어가는데 내가 미처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그냥 한 번만 더, 두 번만 더, 세 번만 더 생각하면 다음 게 보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적응하기 바쁘기 때문에 미처 그걸 알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진짜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예를 들어 자영업자분들도 분명히 이 아이템은 유행이 지난 건데 계속 경기가 안 좋다, 코로나 때문이다, 계속 합리화를 해요. 근데 그거는 유행이 지난 거예요. 경기가 안 좋다? 아이템이 문제가 있나? 이 생각이 먼저 가야죠. 그래서 지금 오늘 썸네일인 국제유가 폭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국제유가가 지금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거, 사실 뭐 국제유가가 뭐 중요합니까?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거, 지금 휘발유 가격이 1,500원대를 넘어서면서 이제 1,600원, 1,700원, 1,900원. 이 신호가 뭡니까? 물가 상승의 신호탄이에요. 물가 상승. 물가 상승은 뭐냐? 금리 상승의 신호탄인 거예요. 그대로 따라갑니다. 거부할 수 없는 뭐랄까 그런 숙명 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물류비가 상승하면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그 다음에 뭐 중소기업, 대기업 다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이 영향을 받아요. 그냥 하다못해 내가 식당을 하는데 자동차를 끌고 재료를 사러 가요. 국제유가, 휘발유 가격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운영비가 상승되고,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운영비가 추가된다.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찬스다, 하나에. 그리고 그 다음에 숨어 있는 게 뭐냐? 소비가 폭발한다는 거예요. 물가 상승, 소비 폭발, 국제유가 상승. 이런 상황이 오면 결과적으로는 현찰이 기회져요. 왜 그러냐면 이 커피 매장을 하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 사장님이 있는데 커피값도 인상시켜버리고 원자재 값도 오르고 뭐 인건비도 오르고 모든 게 다 올라요. 뭐 휘발유 값도 오르고 뭐 다양하게 가격을 올렸는데도 손님이 엄청 넘칩니다. 아주 줄을 서야 돼요. 그러면 이 사장님이 부동산 한 채를, 두 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 사장님이 가게에 손님이 넘치는데 못 받아요. 이렇게 경기가 좋은데 매장을 하나 더 내볼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목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이 가장 빠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야, 부동산 두 채 있는 거 하나 정리할까? 바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 한 매장에 이 월 수익이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이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아파트를 팔아서 하나 더 내면 월 수입이 곱하기 2니까 2천만원이 되고, 하나를 더 내면 3천이 돼요. 과연 아파트를 안 팔고 버틸 수 있을까요?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의 가게가 장사가 잘 되면 이 위에 물건을 공급하는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업에서는 더 많은 돈을 융통해서 운영비를 더 많이 키워서 뭐예요? 설비 투자 확장이나 아니면 물류시설을 더 늘리거나 배달기사를 더 채용해서 더 많은 매장에 물건을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현찰이 필요합니다. 현찰이.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금리 인상, 물가 상승, 유가 상승 다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현재는 지금 이게 진짜 이게 현실적으로 벌어질까 갸우뚱하는 그런 시점이고, 사실 이게 디테일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정말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2023년 정도에서 25년도 이때쯤이면 진짜 부동산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기업이든 개인 사업자든 결국 이 현찰을 굉장히 필요로 해요. 왜냐?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 번화가나 먹자 골목을 갔을 때 사람이 얼마나 없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딱 보세요. 5월달, 6월달 되면서 백화점이나 쇼핑몰이나 먹자 골목이나 주말에 한번 가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미어 터져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게 6개월, 1년 지속되면 결국에 사업 확장을 준비를 하세요. 분명히. 기업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다 같이 따라가요. 아파트에 뭔가 돈이 묶여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 돈을 굴리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이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러면서 내년부터 경제성장기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2023년도쯤? 24년도쯤? 아마 요때일 거예요. 요때 이제 부동산이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월세를 사는 게 이득이에요. 이때부터 한 2030년까지 월세나 반전세를 사는 게 이득이고, 최대한 돈을 뭐 보증금이나 뭐 매매할 때 사용하는 그런 목돈들을 최대한 다 분리시켜 버려야 돼요. 그냥 차라리 월 지출을 해버리는 게 낫지, 그 월세가 아깝다고 하면 사실 그 다음을 또 준비를 못 해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막상 월세가 100만 원이고 하면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돈을 융통해가지고 운영해서 불리면 되는 건데, 한 가지는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앞으로 은행 금리가 5에서 6%, 그러니까 6% 잡으면 시중은행 금리가 한 6% 될 거예요. 앞으로는. 이게 뭐 당장에 뭐 다음 달이다 이게 아니에요. 몇 년 안에 6% 분명히 들어가요. 부동산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아파트를 팔고 은행에다 넣으면 연이자로 6천을 준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부동산을 계속 들고 갈까요? 은행에 넣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막 부동산이 그 전부터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을 들고 가는 게 버는 거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만약에 부동산이 1년, 2년 동안 가격이 정체되는 구간이 올 거예요. 이게 내년이든 후년이든. 그 다음에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는 그게 보일 거예요. 20억짜리를 갖고 있으면 1년에 이자를 1억 2천 줍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걸 들고 갈까요? 아니면 팔아서 현금을 활용할까요? 이 돈을 받는다는 거죠. 팔아서. 결국에. 왜? 금리가 받쳐주면. 어쩔 수 없는 순리예요. 순리. 근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50년 동안 부동산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오르겠다. 이게 바로 착각이에요. 이 금리의 법칙하고 이 현물의 법칙, 현찰의 법칙, 요걸 잘 계산해보면 결국 사람 심리는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4년도쯤이면 부동산이 무조건 폭락하게 돼 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그래요. 물론 이게 뭐 증거 데이터로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저만의 예측,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실제로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도 2025년 기점으로 설비가 다 완성이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기업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왜 하필 지금부터 이 시점을 맞춰서 설비를 완성시켜서 매출을 뻥 튀기겠냐? 이게 또 한 번에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순차적으로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완성되는 거잖아요. 요때를 이미 대기업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냐? 현찰이 강자다. 저는 2025년 전후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스피 지수가 제가 10,000포인트, 20,000포인트 간다는 내용들이 다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식시장이 정말 오락가락하고 막 가는 주식만 가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부동산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달성해법 수강생분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 내고 계시고, 주식은 뭐 잘하는 것보다 오래 꾸준하게 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꾸준한 게 중요한 것이지 뭐 단시간에 뭐 돈을 벌겠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저는 꾸준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계속해서 수익 내고 계시고,